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4년 전 붕괴가 우려된다며 익산 우남 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 보강 작업도 없이 아파트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비스듬히 기운 건물,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계단 모서리는 온통 바스라졌고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1992년에 지어져 얼마 안 돼 부실 시공이 드러난 익산 모현 우남 아파트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과 E등급을 받고 결국 이주령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긴급대피 명령 안내문이 붙은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즉시 대피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 이곳에는 40여 가구 주민들이 남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안해도 당연히 하루하루 저도 다시 같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돈 없은 게 어디를 못 가, 나도. 대피 명령 뒤에 집값은 폭락했고 매매는 굳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책임을 대피 명령을 내린 행정에 따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어쨌든 철거하려면 그걸 다 매입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민간에서 하든 뭐 대립공개에서 하든. 근데 보상비 자체를 높게 달라는 것이죠. LH와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 아파트를 매입하려 했지만 보상 금액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33평이면 33평 아파트 살 수 있는 돈만 주라 이거요. 공짜로 줘? 공짜로 주냐고. 제대로 된 보수 보강도 완전한 이주도 못한 채 흐른 답답한 4년. 기울어진 집에서의 위태로운 생활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지역 응급 환자들에게 혈액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혈액 공급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폐쇄를 검토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군산 혈액공급소입니다. 응급 환자 발생으로 군산과 인근 지역 의료기관에 혈액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은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공업이 몰려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5곳 가운데 하나인 이곳 군산 혈액공급소가 최근 폐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수요가 적정 수준을 밑돌면서 군산 혈액공급소가 적자 운영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미 혈액공급소의 24시간 운영도 포기한 상태라며 병원 등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을 맡기는 게 효과적이란 입장입니다. 이전도 그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효율성 문제도 있긴 한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져서 지금 본원에서도 지금 군산까지 40km, 그러니까 40분밖에 소요가 안 되고. 군산시 의회는 의료기관이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오히려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과 빠른 시간 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함에 군산 시민들은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군산시도 혈액관리본부가 공급소의 폐쇄를 강행한다면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전통과는 맞지 않는 업종이 난립해 있다는 건데요. 전주시도 이 문제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나자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업종을 심사해 전통거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점포와 유원지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교통수단은 전주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주시의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들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뭔가 이게 갖춰야 될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관광객이 폭증을 했잖아요. 13년도부터 막 폭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이 두각이 된 거죠. 가나자와의 전통 건축물거리, 히가시차야가이의 주민 자치 모임이 건강식품업체의 입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업체가
전통 건축물거리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는 사업자는 주민자치모임 이사회의 심사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가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초밥 가게도 5년 전 주민심사를 통과해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うちは伝統の押し寿司ということでOK が出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街並みにふさわしいお店なのかっていうのを審査されます. 지금까지 10건의 사업 신청이 자치모임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나자와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모임의 이런 노력에는 전통 건축물거리 히가시차야가이만의 문화를 지켜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この地区だけのものを作ったんですね。で、そうしないとこの町は100年200年は持たない。 상업 자본으로부터 전통을 지켜내는 것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나자와의 사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쌀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부담스럽지만 농민들은 수년간 폭락했던 쌀값이 회복된 거라는 입장인데요. 오름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쌀값은 수확철 이후 떨어졌다가 재고가 줄면서 수확철 전에 오름세를 보이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양상은 딴판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산지 쌀값은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올라 1년 전보다 35% 올랐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줄고 정부도 쌀값 지탱을 위해 추가로 쌀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비축미 수매 시행 시기를 상당히 앞당겼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쌀값 급등에 소비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농민들은 폭락했던 쌀값이 회복된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산지 쌀값은 4년간 내리 떨어졌다가 올 들어서야 5년 전인 2013년 가격과 비슷해졌습니다. 다만 오름세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정부가 연말 안에 앞으로 5년간 적용할 쌀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가 변수입니다. 현재 80kg 기준으로 18만 8천 원인데 이계호 농림부 장관은 최소 19만 4천 원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농민단체는 24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민주평화당은 24만 5천 원을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20년 전에 쌀 가격에서 3만 7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른 것이 절대 아니고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산입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23만 5천 원 돌리고 쌀값 오름세 속에 수확기 이후 쌀값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이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의 장이 될 익산 종합운동장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개회식과 폐회식, 육상 경기가 치러질 익산 종합운동장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반 동안의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단장한 뒤 시설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육상경기장 공인 제1종 승인을 받아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국제 공인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핵심이 여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그 선수들의 기록은 모든 우리나라의 기록으로 다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자문위원들은 개회식과 폐회식의 프로그램 구성, 세부 연출 사항 등을 확정지었습니다.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 합동훈련의 마지막 리허설도 끝이 났습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행사도 열렸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익산시청 소속 김지연 선수도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인 만큼 저희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과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앞으로 정확히 한 달.
모든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국체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1호 관광단지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승인 고시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제조업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1,100억 원 규모로 골목 상권 살리기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특례 보증기금 등 지역 경제 살리기 사업에 주로 투입됩니다. 전라북도 1호 관광단지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승인 고시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신한레저는 오는 2022년까지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1,900억 원을 투자해 워터파크와 호텔, 골프장, 전통문화 테마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히 진행되어 체류형 관광 남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과 상관면 지역 9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협력해 재능기부 활동에 나섭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능기부 활동은 경로당과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각종 체험과 공연 활동 등을 통해 즐거움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진안군에 LNG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진안군은 다음 달까지 1,3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LNG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한 뒤 수요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2009년 부산이 해양파생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물적, 인적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건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나눠주기식 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사립학교들이 4대 보험료 같은 법정 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209억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9.4%인 19억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또 전체 112개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가 되지 못하는 곳이 22개나 됐습니다. 전북 사립학교의 이러한 납부율은 전국 평균 17.3%와 비교해도 크게 낮습니다. 전북이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국립농업전문 직업체험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농생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농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농업전문 직업체험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입니다. 노인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2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접종 2주 뒤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며 대상자들은 가능하면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전북 곳곳에서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오는 16일까지 4일 동안 장수군 의암공원에서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열리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대에서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 부안 곰소항에서는 제12회 곰소 젓갈 발효 축제가, 고창군 고창읍성에서는 2018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이 열립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청와대 폭파 계획을 엿들었다고 국가정보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41살 A씨를 즉결 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 반쯤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
버스에서 추석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통신 수사로 1시간여 만에 전주시 효자동의 자택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해주지 않아 술김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6도 등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흐린 날씨 속에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